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올릴 거냐면,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이거, 저거, 그냥 주저리 하는 겁니다. 오늘은. 네. 그동안 저는 특별한 건 없었고,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그, 허리가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갑자기 아픈데, 어, 어, 그,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다. 요통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요추일 것 같다. 나는 모르겠어요. 한번 요추 한번 검색을 해보자. 요추가 요 밑이네. 아마 그러니까 요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추가 아픈 것 같다. 정확히 이쪽 부위예요. 이쪽 부위가 그러니까 오른쪽 똑같아 진짜. 나도 오른쪽 이쪽이 어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무거운 거 들다가 뭐 허리 삐끗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자세가 안 좋아요. 평상시에도 자세가 안 좋은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아픈 게 좀, 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인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원인은 뭔지는 모르겠고, 어, 아무튼, 허리가 아픈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신체 가해로 넘어가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근데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가해가 거의 끝났거든요. 저는 솔직히 가해 거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해를 끝났다고 말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왜냐하면은, 감시받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에게 가해란 뭐 예전에 이 한청하고 이제 조직 스토킹인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봐 조직 스토킹은 끝난 것 같아요. 조직 스토킹은 끝난 것 같고, 어, 환청도 끝난 것 같아요. 환청도 끝난 것 같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조지 스토킹하고 환청 다 끝난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이제 이게 개개인마다 촉이 있잖아요. 조직 스토킹과 환청 가해는 끝난 것 같지만, 아직도 감시받는 건 남아 있는 것 같다. 예, 요건 남아 있는 것 같고, 어, 아무튼 갑자기 이제 허리가 아픈데, 예, 신체 가해로 넘어간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그 피해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여기저기 뭐 몸이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픈 분들, 일단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아플 때예요. 그때는 그 나이 때는 아플 때예요. 그 관리 안 했으면은, 그 건강 관리 안 했으면은 어, 아플 때고, 어, 그, 빔 공격 당하는 분들, 빔 공격 당하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빔 공격이라는 건 눈에 이렇게 보여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밝고 아주 그 먼지 같은 작은 입자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때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말을 쉽게 하기가 그런 거야. 아니 쉽게 하기가 그런 게 아니라 쉽게 하기가 뭐 한 거야. 왜냐면 그렇게 작은 입자들이 해가지고 딱 하면은 뭐 따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 피부가 그래야 되는데 몸 내부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빔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몸에 아프다는 분들은 아마 빔을 맞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이가 돼서 아플 나이가 돼서 아픈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안 했거든요. 저도 그래 자세도 나빠요. 자세도 나빠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게 다시 새로운 가해가 뭐 시작됐다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자세가 나빠서 이런 것 같다. 아무튼 이거를 보니까 요통이 며칠 내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한 몇 주 갈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몇 주 정도 갈 수도 있다. 어, 그러면은 몇 주 정도 간다고 하면 그거는 일단 좋은 게 아니죠. 일단 좋은 게 아니고 아무튼 좀 당분간 좀 이렇게 좀 지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좀 지내봐야겠고 근데 제가 한국이면은 병원에 갔었을 거예요. 병원에 갔었을 텐데 어, 병원에 못 가죠. 왜냐하면은 병원비가 그러니까 진료만 하는데도 한 한국 돈으로 한 2, 30만 원 나와요. 보험이 있어도 요즘 환율이 비싸니까 보험이 있어도 보험 커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커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덜 되면은 10몇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보험이 없으면은 한 30만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환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사만 보기만 해도 2, 3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좀 그렇거든요. 한국에서는 보험이 없어도 한 5만 원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고관절이 제가 예전에 좀 아팠던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나았어요. 근데 그때 검사를 해가지고 엑스레이까지 했었을 때 한 4만 몇만 원 나왔거든요. 그때 보험 그게 적용이 된 가격인가 안 된 가격인데 아무튼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냈어요. 엑스레이까지 합쳐가지고 4만 얼마 나왔어요. 보험이 안 될 것 같기도 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예. 그 아무튼 한국은 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병원 가기. 근데 미국은 그거의 몇 배나 받아 먹으니까 병원 가기가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저는 보험이 없거든요.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도 불경기여서 구직이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안 벌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더더욱 겁나는 거죠. 제가 돈이라도 좀 괜찮게 벌면은 아예 그냥 이거 뭐라도 궁금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내가 혹시 뭐 신장에 문제 있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신장이 한 이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쪽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문제는 아니야. 또 신장이 문제가 있으면 몸이 부어야 되는데 막 붓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저도 이것저것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내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나마 근접한 게 요통 같아 보이다. 예.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봐서 겨우 저는 그리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혹시 의사를 보면은 또 어떻게 그 결론이 날지는 모르죠. 근데 아무튼 병원비 비싸가지고 의사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의사를 못 보고 있고 만에 하나 이게 수술까지 해야 된다면 만에 하나 혹시나 그럴 일이 있다면은 그 제가 그 가진 돈이 얼마 없거든요. 이게 그 코인베이스인데 그 한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수익이 났고 요만큼 손해가 났고 아무튼 이건데 그 전체적인 수익률은 한 이 정도예요. 근데 아무튼 가진 게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한 이 정도 한 4천 불 가량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그 월세하고 생활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돈이 뭐한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돈이. 물론 제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500불이 지금까지 수익이 났는데 좀 이게 계산이 안 맞는다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 다른 코인들 다른 코인들로 해서 벌어서 그렇고 왜냐면 여기는 요만큼을 조금이라도 자산이 있으면은 그냥 여기 나오는 거라서 그래요. 이것들은 짜투리여서 이거는 처분도 못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요만큼만 남아 있는 거고. 아무튼 다른 코인 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수익률은 이런 건데 만약에 내가 수술을 하잖아요. 이걸로 충당이 안 돼요. 이 돈으로 충당이 안 돼요. 내가 수술비가 만 불, 2만 불 들어가면 다행이지. 어, 막 5만 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가진 돈이 요만큼밖에 없고 아무튼 간에 어, 그러니까 의사를 보러 가서 별거 아니다. 그냥 좀만 뭐 기다리고 뭐 하면은 낫는다. 그러면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한 300불 가량을 써야 된다. 왜냐면 내가 이거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00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의사 진료비만 한 200불 나오고 엑스레이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엑스레이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한 세금까지 해가지고 아마 한 4, 500불 나올 수도 있고 4, 500불이면 환율 계산해보면 60만 원 나오잖아. 그래서 뭐 엑스레이 찍고 뭐 의사 보려고 60만 원 쓴다? 아 그건 미친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는데 또 혹시나 했는데 또 몸에 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의사를 안 보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프냐면 막 바늘을 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콕콕콕 찌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계속 이렇게 아픈 건 아니고 내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콕콕 찌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확실히 허리가 그 휘어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누르거나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따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요 뼈가 따끔 하는 게 있고 근데 그렇게만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신경이 이렇게 또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가 어딘가 하다 보니까 대충 요 옆구리 그러니까 허리 요 밑에 옆구리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골반이라고 하면은
어 아니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여기도 좀 그런 게 있고 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통증을 감내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또 또 이게 통증이 발발한 이후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앉아 있질 못해요. 하루에 한 몇 번이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제가. 이게 이게 좀 따끔 하면서 좀 얼얼하면서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 몇 시간 앉아 있다가 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누워 있고 어, 한 3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활동하고 또 누워 있고 한 자기 전까지 한 세 번은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한 번, 한 오후 한 이른 오후에 한 번, 밤에 한 번 눕고 그 다음에 자러 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지금.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예, 지금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게 좀 빨리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이좀 어, 왜냐 자꾸 누워 있어야 되니까 몇 번이고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거슬리는 거야. 아무튼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건강을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며칠간 건강에 관련된 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 중요합니다. 예. 그 특히 피해자분들은 운동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히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밖에 사람 마주치는 거 저 힘들기 때문에 특히 조지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어,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럴 것 같고 환청 듣는 분들은 좀 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피해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운동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피해가 그러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좀 저처럼 좀 피해가 좀 많이 줄어들은 그러니까 피해가 이제 경미한 수준까지 떨어진 피해자분들은 슬슬 운동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요통이 시작됐거든요. 급성으로 온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픈 게 찾아오고 하니까 피해자분들 뭐 50대, 60대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특히 이게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본 거에 의하면 이렇게 그 허리 그 무슨 근육이 있대요. 근데 그게 좀 약해져가지고 좀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어 아무튼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몇 년 됐는데 어 그저께까지 쭉 긴 기간 동안 운동을 안 하고 지냈으니까 어 특히 자세도 안 좋고 근육량도 계속 감소되고 하면은 좀 일찍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느껴요. 그래서 저도 그 조지 스토킹도 이제 가해가 끝났고 하니까 운동을 나갈까 하는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 생활비가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한국보다 비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로도 좀 빠듯하긴 해요. 3천만 원 가지고는. 근데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3천만 원이라 그걸로 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게 조금씩 조금씩 이게 좀 비싼 감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가 헬스장 이런 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 모르겠어요. 한국은 헬스장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한국보단 싸지는 않을 것 같아. 예. 그런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합리적인 추측인데. 예. 근데 제가 돈을 안 버니까 지금 구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구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마 제가 구직을 해서 돈을 그러니까 꾸준히 버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운동도 쉽게 못 할 것 같아요. 운동도 쉽게 못 할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뭐 생활비는 뭐 어떻게 버냐 일을 안 하는데 어, 뭐 제가 좀 이렇게 모아둔 것도 있었고 또 아무튼 뭐 그러고 하니까 예, 그래서 되는 거지. 어, 아무튼 예, 생활비도 많이 줄입니다. 예, 진짜 많이 줄여요. 미국에서 사는데도 미국에서 이런 돈으로 생활이 가능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활비를 많이 줄였어요. 일단 월세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월세는 한 700불 수준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완전 후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전 후진 곳이거든요. 700불 정도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요. 미국에 그러니까 제가 도시에서 700불 월세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완전 후진데 예, 어, 완전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그 정도로 후진되고 제가 월세를 좀 적게 내고 싶으면은 룸메이트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예, 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가지고 좀 월세를 좀 싼 데가 한 1000불 좀 넘는 수준인데 저는 한 1200불 정도 냅니다. 내고 어, 대신에 어, 식비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줄여요. 왜냐하면 어떻게 줄이냐면 특히 저는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그 밥 이런 거 그냥 부모님 댁에 제가 어쩌다가 가면은 쌀도 이렇게 가져오고 반찬거리도 좀 싸주시기도 하고 또 김치는 그냥 동네 한인마트 가면은 여기 제가 사는 곳 기준으로는 20불이면 사요. 김치 한 포기. 한 포기가 아니라 김치 한 병. 큰 거. 큰 병 하나 사는데 한 20불이면 사거든요. 그거 사면은 한 거의 2달 먹으니까요. 한 병 사면. 그리고 반찬이랑 해봤자 계란. 네, 계란 삶아서 먹든지 후라이로 먹든지 계란찜 해 먹든지 그 다음에 두부. 예, 부모님 집에 갈 때 부모님이 이렇게 장 봐가지고 오시면 좀 가져오거든요. 내가 두부 두부도 가져오고 고기도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먹어줘야 되는 게 좋은데 저는 고기는 어떻게 먹냐면은 어 가끔씩 프라이드 치킨 한 2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먹어요. 그 월마트라고 해가지고 싼 거 있어요. 싼 프라이드 치킨 한 제가 사는 곳은 한 7달러 하는데 7달러 환율 계산하면 싼 건 아니죠. 싼 건 아닌데 근데
미국에서 7달러는 뭐 엄청 싸니까. 그거 한 8조각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조각이 코딱지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조각이 좀 커요. 8조각 들어있고. 안 그러면은 동네 그냥 프랜차이즈 그냥 치킨집 시켜 먹거든요. 근데 한국에 비해서 양이 좀 크죠. 팁 주고 배달 주고 하다 보면은 거의 한 30불 나가요. 30불이면은 3만 한 6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배달료하고 팁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 다 빠지면은 아니다. 잘못 말했다.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했어. 배달하고, 배달 수수료하고 팁을 뺀 가격이 나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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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통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못해도 30불은 나와요. 예, 못해도 30불은 나오고 그게 36,000원이고, 근데 배달료하고 팁을 합치면은 한 30대 중반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4만 원 돈 나오죠. 4만 원. 치킨 먹는데 4만 원. 예. 저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생활비 줄이느라고 그 프랜차이즈 치킨 먹을 바에야 그냥 월마트가 좀 하층민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좀 하류층들이 가는 곳이에요, 월마트가. 그래서 월마트 치킨 싼 치킨 먹고, 예. 어, 그 외에 다른 고기들은 제가 딱히 않아요. 사진 않고, 대신에 제가 엄마 집에 어쩌다가 간다 그랬잖아요, 부모님 댁에. 차로 한 3시간 달려야 되거든요. 가서, 고기 있으면은 좀 가져오고 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아무튼, 좀 그러니까 식비로, 제가 줄일 수 있는 게 식비밖에 없어요. 식비를 최대한 저는 그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비하고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통신비 중에서 휴대폰 통신비, 그거는 부모님이 내주시고, 근데 저 어차피 별 쓰는 거 없거든요. 쓰는 거 별로 없고, 아무튼 통신비는 부모님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터넷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은 제가 한 1년 반 동안 저소득 지원하는 게 있어요, 미국엔. 그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혜택을 신청을 해가지고, 어 그게 한 30불짜리인데, 그러니까 매달 30불짜리.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절약을 한 거죠. 저소득 혜택 받아가지고 한 달 반 동안. 근데 지금은 끝났어요. 지금 끝났고 제가 돈을 내죠. 끝난 건 아니고 대신 절반만 지원을 해줘요. 그게 돈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소득 인터넷, 저소득층을 위한 인터넷 지원금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그게 다 동이 많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절반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은 내가 내고, 그래서 매달 15불씩 내고 인터넷. 근데 이제 그것도 끊기면은 이제 30불씩 내겠죠. 그다음에 유틸리티, 전기료는 여름하고 겨울이 많이 나와요. 전기료. 여름하고 겨울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은 한 100불에 육박할 때도 있고, 100불 갈 수 있어요. 100불. 정말 많이 나오면. 근데 그거는 정말 드문 경우고, 웬만해서는 50불 미만으로. 근데 50불이, 그러니까 한 4, 50불? 전기료? 전기료 4, 50불.
그 다음에 물세가 물세는 난 별로 쓰는 것도 없는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30 몇 불 나와요. 물세 30 몇 불 나오고. 아무튼 그렇게 해요. 제가 생활을. 좀 생활을 많이 줄여가면서 예,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도 저도 빨리 구직이 돼야 돼요. 예.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구직이 되면은 좋겠는데,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구직이 잘 구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될 때마다 혹시 내가 어, 이렇게 피해자여서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사회적인 불혜택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저도 예,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 그 생각이 많은 건 아니고 다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 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내가 이래가지고 피해자여서 좀 불혜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고. 아무튼 어, 저는 그렇게 지내요. 예, 그렇게 지내고. 아무튼 오늘 주저리는 어,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괜히 쓸데없이 더 많이 말하고 싶진 않고 그냥 내 근황이 이렇다는 거다. 예,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혹시 그 만에 하나 그 저처럼 가해가 거의 종료된 가해가 거의 종료된 수준까지 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감시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그거는 계속 있을지도 몰라요. 예. 저는 가해가 거의 종료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완전 일반인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닐 것 같고 모르겠어. 내가 거기까지 아직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만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은 거의 일반인 삶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의 일반인 삶으로 돌아왔다. 그리 생각이 될 정도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창 가해받고 그런 거보다는 낫다. 근데 피해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 다시 피해가 좀 이렇게 심해진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 어,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매사에 좀 조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조금 음, 이렇게 좀 상황을 좀 이렇게 살피려고 하고, 예? 좀 상황을 살피려고 하고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피의자로 전락을 한 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여러 이유 중 하나가 혹시 내가 이렇게 원한을 사가지고 혹시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잘났다를 티를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
뭐 밉보이지 않았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적에 물론 제 블로그에 오면은 다 나와 있긴 할 텐데 어렸을 적에 제가 어, 좀 막살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그렇다고 양아치 수준처럼 막 사는 건 아닌데 좀 좀 세상을 좀 우습게 보는 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운이 좋으면은 뭐 내 발 아래에 둘 수 있겠다. 좀 세상을 좀 이렇게 좀 만만히 보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 아무튼 저도 어, 좀 이렇게 매사에 좀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조심하고 합니다. 네, 신중하면서 조심하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가면 좀 이렇게 좀 상황을 좀 살펴봐요. 예. 좀 그런 저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이게 피해자 신세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어, 지금 어, 피해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 예, 피해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는 2년 정도 됐고, 어, 가해가 종료 수준으로 지낸 지는 6개월, 그러니까 한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1년까지는 아니고, 예, 1년까지는 아니고, 9개월로 할게요. 그럼 딱 절반, 예, 9개월. 어,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가해 종료 수준으로 지낸 지는 9개월. 피해가 줄어드는 거는, 그러니까 피해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온 게 한 2년.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피해가 줄어들었는데 1년 만에 다시 피해가 다시 심해졌다. 그런 분들도 제가 심심찮게 사례를 접했거든요. 저도 그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이런저런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통해서 예, 저도 그런 카톡도 보고 했어요 제가 몇 번. 예, 그래가지고 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저 자꾸 얘기를 질질 끄는데 예, 이것만으로 끝낼게요. 혹시 피해가 줄어드시면은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혹시 피해가 거의 가해 종료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 예전에 피해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가해라고 할게요. 그 가해가 그 시작되는 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떻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은 다시 시작됐다는 분들이 심심찮게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네.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고 네. 좀 그러니까 저도 좀 상황을 좀 보는 거죠 이게. 왜냐면 왜 피해가 거의 가해 종료까지 갔다가 다시 시작되는 분들이 있는지 저야말로 궁금하니까.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지내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아가려는지 이 상태로 진짜 가해가 끝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가해가 시작되는 건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오늘 주저리 하는 거 생각 외로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